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특별하게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이 영상은 박성호 씨, 그 유튜브 어떤 영상에다가 답글을 달아주셔서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요즘엔 시간이 안 나서 보기 힘든데 혹시나 비즈니스 관련 한국 서적 이 책을 꼭 읽어서 봤으면 좋겠다는 책들이 있으면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 나시면 하하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박성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성호님께서 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가 하나 그 추천 책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 하와이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서적은 이렇게 잘 많이 못 보고 되게 영문 서적을 많이 보는 위치에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한국에 나갈 때마다 항상 서점을 좀 들려서 비즈니스 관련된 그리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이 책들을 많이 사서 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게 뭐 제가 제휴된 회사는 아니고 제가 저번에 한국에 갔었을 때 서점에서 샀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조금 전달해 드리고 어떻게 그 박성호님 그 지금 상황이 뭐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 제가 지금 뭐 웹사이트나 제가 지금 하고 시작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책은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요. 누가 쓰셨냐면요. 이춘재라고 하시는 분께서 쓰셨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책을 먼저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에 내용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누가 썼는지를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께서는 아무튼 뭐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셔서 마케팅 쪽에 계셨던 분이라서 안에 내용을 통해서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박성호님께서 머리에 남겨두셨으면 좋겠는 두 가지 부분이 하나는 뭐냐면요. 이 책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분께서 이렇게 공식을 많이 적어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수 곱하기 뭐 객단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수 곱하기 상품 단가, 그리고 무슨 소비자와 판매자를 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도 해놨고요. 매출은 무슨 하나 빼먹은 제 생각엔 이분께서 또 쓰신 점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를 늘리던가 금액을 늘리면 된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 그 제이 에브람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그 빈도수를 늘리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 빠졌는데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 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당연히 큰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계셨던 걸로 제가 assume을 하는데요. 이 그 공식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업을 하면은 이게 나는 그냥 이렇게 팔면은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에서 이분께서 뭐를 접목을 시키냐면은 공식을 찾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BC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을 다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그 공식 과정을 이분께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에 있는 그 이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매출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읽고 서점에서 보고 넘어가면 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샀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번에 제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제가 직접 적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거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분께서 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박성호님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이거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과연 나는 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데 힘을 써야 되나? 왜냐면은 여러 가지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누구나 고급 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매출은 구매 고객수 곱하기 객단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박성호 씨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나는 고객 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전략은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온라인을 통해서 간다고 했었을 경우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어떤 메시지로 나아가야 되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그 박성원님께서 생각하시기 바라는 것은 물건을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지 그 공식화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제 비즈니스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와이에서 그 투자해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그 임브로이드리를 하는 이렇게 자수를 놓고 뭐 판촉물을 파는 비즈니스를 하나를 뭐 투자를 해서 그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자리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냥 그 가게 돌리고 나면은 알아서 팔리겠지라고 하면은 장사가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장사가 그러면은 어떻게 뭐를 하면은 뭐 광고를 어떻게 하고 무슨 메시지를 하면은 사람들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가 않으면은 저희 쪽에서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뭔가 해놓고 되겠거니 하고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매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를 공식을 찾아야 되는데 제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인터넷에서 그 서치 엔진에다가 30불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하루에 30불을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가장 빠르게 뭐 몇 가지 메시지가 있긴 한데 이 광고를 이 30불을 주고 광고를 하나를 하면은 보통 하루에 한 개 정도의 그 전화가 한 5통에서 6통 정도가 오고 그 중에 한 건이 보통 한 100불 정도 어치의 그 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광고를 투자를 30불을 했었을 때 70불이 온다.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에버리지로 그러니까 그 확률적으로 몇 개월 동안 해보니까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30불을 투자하니까 하루에 100불짜리가 돈이 들어오더라. 이거를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30불만 투자하면은 70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그 레시피, 판매 레시피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그 공식을 만들어 놓은 공식을 강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박성호 씨께서 사업을 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어, 과연 내 공식은 뭔가, 내 레시피는 뭔가, 이 매출에 대한 레시피는 뭔가 이거를 찾으셔야 되고요. 하나 제가 또 더 나아가기 전에 박성호님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박성호님께 이제 뭐 설명을 해드리니 이것이 뭐 제가 뭐 사업에 무슨 뭐 귀재여서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고 사실 제가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을 깨달았는데요. 나름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아는 선 내에서 박성호님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박성호님께서 그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제가 그 뭐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배웠던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 공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성호님께서도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이분께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책에서 한번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께서 중요하게 마케팅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게 자 이제 고객 제목이 뭐냐면은 어떻게 매출을 2배로 올렸나 이렇게 쳐놨잖아요.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자 여기 중간쯤에 가서 보면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심리에 관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의 얘기인데 고객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 이게 사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그 마케팅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품을 사실은 누구한테 파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람이 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됐든지 제품은 중간에 있고 사람이 껴 있습니다.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강조를 해놨어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릴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파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장난감을 파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일단 두 가지겠죠. 부모한테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애기한테 직접 접근을 해서 애기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게 뭐 두 가지 사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기한테 접근을 하는데 장난감을 파는데 나는 부모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애기한테 직접 가서 애기가 엄마한테 말하게끔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짜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일단 세일즈를 하는 메시지 그리고 세일즈를 어디다가 광고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애기한테 맞춰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말을 하는 투도 애들이 좋아하는 말투여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바뀌겠죠. 일단 고객이 애기니까.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이 장난감을 애기는 별로 아직 원치는 않는데 그 부모가 생각하기에 좋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이 부모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도 달라지겠고 톤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이것을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지. 근데 그 심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여기서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이 먼저다. 이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분은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김치냉장고에 대한 얘기를 해놨었는데 과연 이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왜 사야 되는지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식시켜주고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업 마케팅 이분께서 하신 건데 사실은 마케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저희가 배우는데 그 혹시 관심 그 나중에 그 MBA 코스에 올려놨으니까 이분께서도 MBA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해놓으셨거든요. MBA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시면 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했었던 얘기가 비즈니스를 돌아갈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 마케팅, 파이낸스,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어떻게 그 안에 그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파이낸스는 그 재무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애들은 두 가지 디파트먼트는 어떻게 그 돈을 버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익스펜스예요.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돈 나가는 축이고 돈을 벌어오는 디파트먼트는 뭐 영업 당담 아니면 마케팅 이쪽이에요 다. 근데 이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그 소비자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놨고요. 그러니까 한번 박성호 씨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끝에 가서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요. 자,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얘기를 해놔요. 그 사람은 매장이 왜 몰릴까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이걸 나중에 느꼈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그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 온라인으로 혼자 벌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직원 없이. 근데 직원 없이 벌면은 벌 수 있긴 한데 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규모를 크기 위해서는 뭐 저도 지금 소규모 회사니까 더 이분께서 했었던 그 노고를 제가 100%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뭐 대기업을 다녔을 때는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그 규모가 컸었으니까 이거를 그 당시엔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직접 부딪히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 게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거니라고 하는 인스피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다 사람 관계지 않습니까? 이게 고객과의 그 구매 관계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만드는 오퍼레이션에 있어서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분께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께서 쓰였던 그 두 가지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책에서 보신 것 같은데 그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에 관련된 하워드 슐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직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을 이분께서 인용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언급을 하신 거 보면은 제가 그 다녔던 학교 텍사스에서 가장 많이 그 케이스 스터디로 나왔던 것이 사우스웨스트 그 항공사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사우스웨스트에서 허업이 어떻게 여기가 그 모든 미국에 있는 항공사보다 가장 그 프로피터블한 그 항공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이다 이분께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해놓으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공식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매출을 낼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 때 이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아무래도 이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뒤에 가면 매트릭스가 있어요. 나는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지율을 어떻게 올리고 뭐 인지 고객부터 상담 고객부터 어떻게 해서 하면은 이 다음 단계 넘어간다.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 영화를 혹시 나이가 그 성인이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상한 내용들 말고 세일즈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일즈를 할 때 이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이분께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고객을 찾아서 불확실한 것을 점점 확신하게끔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영업이고 그것을 조금 더 한 단계 큰 규모로 보면은 마케팅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공식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박성호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 영상을 마치기 전에 박성호님께 한번 두 가지를 하나를 더 그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 보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 책을 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책을 왜 살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서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거기서 읽고 그냥 끝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15,000원을 주고 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박성호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서점에 일단 갔겠죠.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비즈니스 섹션에 가서 이 제목을 봤겠죠. 그죠? 뭐 표지도 봤겠고 이 제목을 봐서 이 제목에서 일단 저의 어텐션을 끌 수 있어 이 책 이분께서 쓰셨을 때 저의 그 어텐션을 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영업 전략에서 맞아 떨어진 거죠. 그죠? 두 번째, 누가 썼는지를 봤겠죠. 그래서 이거 진짜 사람이 썼나 보다. 뭐 삼성 뭐 서강대에서 공부했고 경영학 전공했고 안에 보니까 그래 있는 내용 맞는 것 같고 제가 이 정보에 대한 컨펌이 됐겠죠. 그래 그리고 내가 볼만하다. 세 번째, 가격이 뭐 맞아 떨어졌겠죠. 만약 이것이 무슨 10만 원이었으면 제가 안 샀을 수도 있겠죠. 물론 10만 원이도 샀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박성호님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무슨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아이템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지우개를 하나를 누굴 팔아야겠다. 이거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팔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책이 어떻게 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메시지가 있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를 사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고 가격이 맞아 떨어지면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것이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샀는지를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책을 제가 100만 번 읽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팔 수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분께서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이분께서 써놓으셨는데 제가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저한테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직접 안 해보면은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박성원님한테 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저는 온라인으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온라인 쪽에서 장사를 해보시라 이렇게 해보시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인터넷이 되었던 아니면은 그냥 오프라인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여기서 이분께서 말씀하신 이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 고객 수가 필요하고 거기 판매 성공률이 있고 객단가가 있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다음에 다른 걸 계속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박성호님께서 지금 무슨 어느 상황에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회사를 다니시고 계셔서 뭐 부업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만 한번 해보세요. 가서 뭐를 팔아야 되는지 인터넷이 있으면 제가 그 권면 드리는 거는 전자책도 이렇게 똑같이 팔 수 있거든요. 박성호님께서도 뭐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살면서 삶의 연륜이 생겨서 그 전문 분야가 생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파는지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세요. 이게 돈 없이 팔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실 것을 정말 너무 권면을 드리고요. 그 오늘 질문했었던 것처럼 책 하나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서점 가서 읽어보셔도 되고 안에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다고 제가 생각드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한번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번 가서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무튼
답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박성호님께서 이렇게 그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꼭 그 사업에 성공하셔서 그리고 같이 사업가로 계속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뭐 커멘트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사업가로서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그리고 그래도 저는 지금 100%그 풀타임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배운 부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상의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또 제가 찾아서 또 알려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든지 뭐 아는 부분은 이메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책 한번 또 보시고 제가 또 저기 제 책장에 있는 뭐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또 소개시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